정답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아이를 하나의 길로 가게끔 부모들이 했을 때 지금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데 다 영유 가잖아요. 아니면 뭐 다 학원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인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 얘가 어떤 성인으로 독립해서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양육자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요. 아이가 기질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의 말과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사교육 없이 이제 영문대를 가고 아이도 사교육 없이 양육하고 계시는 정말 특별한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그때 아이에게 들려줘야 할 말의 저자 윤여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미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윤여진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 산으로 나들이 가고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기관을 4년 동안 보냈고 인스타에서 만미 언니라는 별명으로 많은 엄마들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채널 게스트분들의 공통점들이 아이들을 다 숲으로 산으로 그쵸. 네, 보내시는 분들이 이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눈 반짝하시면서 어떻게 사교육 없이 이게 가능하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도 아이 키우는 방법을 많이 공유를 하지만 네. 어디를 안 보내고 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거를 조금 방임이나 방치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이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심리학자나 어떤 교육학자한테 물어보든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러한 놀이와 또 자유, 또 본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 모두가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세 넘는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지식을 주입하고 뭐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본인으로서 잘 존재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만 해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정말 친구들이랑 뛰놀고 맞아요. 그랬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인 건데 지금 아이들 어떻게 보면 놀 수 있는 경험 자체를 뺏기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에게 익숙한 것, 그게 우리에게는 공부, 성적, 뭐 학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시킴으로 해서 내 불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30년 후에 어른이 될 건데 그때의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이크로하게 뭔가 주입한다고 해서 준비시켜 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안을 그냥 아이랑 같이 좀 즐겨보는 거예요. 이런 숲에서 놀고 또 자유놀이를 많이 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자존감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100년 동안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험을 하나를 잘 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의 어떤 시험으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시험을 잘 보고 하루빨리 뭔가 자격을 획득하는 게 사실 100년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아이들마다 정말 수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은 그 하나의 선택지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답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아이를 하나의 길로 가게끔 부모들이 했을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인기 직업이 지금 없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아이를 세워서 그 외주를 타게 했을 때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지금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데 아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쥐어주고 키워주는 게 덜 나중에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더더군다나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야. 부모가 원한 거야. 그러면은 더 빨리 관둘 확률이 크겠죠. 불행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어린 시절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를 되게 잘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랑 네가 나중에 잘 사는 건 어떤 걸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잘 사는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하게끔 잘 이렇게 해줘서 네가 그게 됐어. 그럼 넌 잘 된 거야? 했더니 그건 엄청나게 잘 안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엄마가 원한 거잖아. 엄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인데 그럼 내가 불행하잖아.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지 않을걸? 내가 불행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키웠다 우리 아들. 결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한테 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그게 엄마 아빠들이 뭐 나쁜 엄마라서 또 못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걸어왔던 어떤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일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결국 아이가 더 잘 못 살게 되고 불행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제 주변의 언니들이나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엔 다들 안 보내려고 생각하다가 맞아요. 딱 5살 이제 들어가야 될 맞아요. 나이 때쯤이 오면 주변에서 다 보내는데 하면서 쫓기듯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불안 때문인 그렇죠. 거죠. 저도 인스타나 이제 SNS를 네.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영유 가잖아요. 아니면 뭐 다 학원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영유 안 보냈고 저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는 아닌 거네요.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라고 할 때 의식적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되는 게 정말 다인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영유아 때는 그런 거 오히려 시키지 말아라, 놀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유 통계를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10%도 안 돼요. 전체 교육기관에. 미디어에 비춰진 사람들,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영유나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평범한 거라고 자꾸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하거든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나 이렇게 할 거야 했으면 그런 가치관이 있는 책들을 보고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면 분명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닮고자 하는 그쪽의 맞아요. 결을 계속 찾아서 갖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결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숲유치원이나 숲학교를 정말 많이 보내서 숲으로 보내야겠구나. 자연 환경을 많이 체험해줘야겠구나. 근데 실제 우리가 코아스도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는 그런 자연에서 경험한 기억들이 남지. 어린 시절에 뭔가를 주입을 많이 할수록 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특히 10살 미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기에 대한 개념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뇌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거지 뇌 발달이 완전히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와 가까운 관계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막 주입을 해요. 아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더 문제는 부모도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를 몰라. 이 모든 문제가 언제 폭발하냐면 이제 사춘기 때 대폭발을 하게 되죠. 지금 18살, 17살짜리 애가 내 인생 망했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살 날이 거의 80년, 90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애가 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잠깐만 끄고 정말 교육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냥 과학적으로만 찾아봐도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학은 과학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을 긴 시간 동안 연구하니까. 저도 초등학교 가고 나서 공부를 시키면 화병이 나잖아요. 늘 그럴 때마다 제 마인드 컨트롤이 앞으로 120년 정도 산다고 요새 그러잖아요. 130년 산다고. 지금 그 130년 중에 고작 7년 산 아이에게 내가 뭔가를 바라면 안 될 뿐더러 앞으로 제가 데리고 있을 시절이 10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이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르치는 거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 욕심이 안 생길 수 없거든요. 그 에너지를 나의 발전을 그쵸. 왜냐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또 같이 행복할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줬는데 제가 사남매예요. 근데 저희 넷 다 자아가 굉장히 다 명확하다는 거죠. 전 시골에 살 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게 막 굳이 그 환경에 있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아이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주는 그쵸,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습과 공부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엄마들이 원하는 건 엄마가 원하는 것을 토 안 달고 하는 것을 원해요.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아이들은 공부가 싫어지는 순간 적응을 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근데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 결과 위주의 학습만 하면 아이들은 공부와 학습에 이제 학을 띠겠죠. 뭔가 어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온 친구들은 딱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맞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그렇죠.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했던 세상과도 지금 너무나 다른 세상을 이 아이들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고 탐구하고 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질문할 줄 알고 적응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존의 능력인데 그걸 지금 오히려 죽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얘가 어떤 성인으로 독립해서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의지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그냥 그렇게 명확하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팔로워랑 리더가 되겠죠? 리더가 되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의 차이, 내가 맞아요. 뭘 좋아하느냐.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래요. 이거는 뭐 돈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니야. 이거는 부모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다 제하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해서 찾아도 되지만 그땐 더 많은 책임과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 보호 아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지금 뭔가를 재밌어 한다고 그게 직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아, 내가 좋아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많은 양육자분들이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건강하게 자아가 확실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시작하는 방법을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양육자가 아이한테 해주는 말의 중요성, 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막 파헤쳐 보면은 내 머릿속에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목소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 사회적 통념,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내적 비판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놨다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 옆에 없어도 그 내적 비판자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면 막 되게 자책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어렸을 때 실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혼났던 사람이에요. 실수를 안 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SNS의 가장 큰 폐해가 짠 하면 5초 만에 뭔가 잘 된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제가 많은 엄마들도 이거 해보세요. 뭐 인스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뭐 조회수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혼자 처음 만들어본 영상이 조회수 안 나오는 게 뭐 어때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내적인 목소리의 어떤 씨앗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고 응원해주고 또 스스로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지금 부모의 톤과 말이 거의 많이 결정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렇게 사교육 없이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했던 부모님께서 해줬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번도 저는 비교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키가 되게 작은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게 작은 게 뭐 별로라든지 뭐 먹어야 크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는 이거 하잖아 저거 하잖아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오로지 저의 과정에 막 지난번보다 올랐잖아. 대학 입시 때도 저희 부모님이 안 오셨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저 혼자 상담하고 수시도 과도 어디 있을지 저 혼자 결정하고 근데 두 분 다 우리 딸이 한다면 딸이 즐거우면 됐지. 근데 그게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뭔가 구박을
하고 혼을 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우리 뇌가 생존에만 집중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행복해야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건 되게 더 고등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뇌에 여유를 좀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생각하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게 뭔지도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비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그 존재 자체로 내 편이었던 거. 세상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의 평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평가하고 판단해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꾸 비교의 시선이 계속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그런 양육을 당했거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렌즈가 아이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거든요. 스스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이도 그런 렌즈를 통해서 봐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부족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비교를 계속하고,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그냥 그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끼는 그 렌즈를 조금 다른 렌즈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은 나로 끝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이의 불안까지 그렇죠. 투영할 그렇죠. 필요는 없이. 그렇죠. 그렇죠. 오. 부모님들이 너무 예스맨, 다 오냐오냐 해주고 어떤 결핍도 안 만들어주기 맞아요.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하는데, 부모가 해야 되는 좋은 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하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게끔